친구 A가 죽은 건 내가 고1 때였다. 아르바이트에서 돌아오다가 막 딴 면허증으로 스쿠터로 집에 돌아가던 중 차에 치이고 만 것이다. 범인은 바로 체포되었는데 그놈은 음주운전이었다. 당시에는 이런 놈에게 A가 죽었나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쳐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겨우 1년, 일주기가 다가올 즈음에는 사리 같은 것보다 A가 이젠 내 옆에 없다는 쓸쓸함이 깊어 오랜만에 본 A의 영정사진 앞에서 너무나도 슬펐다. 내 친구는 A 외에도 B, C, D가 있지만 A가 죽고 나선 거의 같이 놀지는 않게 되었다. 그러나 많으면 일주일에 몇 번, 적으면 그야말로 몇 달이나 연락을 하지 않는 일도 있고, 만나면 그것도 죽은 A의 이야기만 하지 다른 말은 하지 않아서 자연히 소원하게 됐다고 본다. 어느 날 집 리모델링을 하게 돼서 가족이 총출동해서 짐 정리를 시작했는데 내 방도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추억거리가 많아 아무리 봐도 며칠 안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았다. 거기다 짐을 정리할 때마다 역시나 추억 어린 물건이 나올 때마다 작업이 중단되고 만다. 포켓몬 배틀 연필이나 칸이 많은 필통, 사생대회에서의 뭔지 모를 풍경화 등 그런 것들을 펼쳐볼 때마다 동심으로 돌아가 여러가지 추억을 떠올린다. 그 안에는 A와 함께 만들었던 빠찡코가 있어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무판에 못을 박아넣고 구슬을 쏴서 점수판에 들어가게 만드는 여름방학 숙제 단골이었던 공작품. 교실 뒤에서 자주 친구와 이걸 가지고 놀았는데 생각해보니 A와 만들었던 이 빠찡코로 B 외의 친구들과도 친해졌구나 하는 추억에 빠져 있었다. 계속해서 짐 정리를 하고 있자니 이번에는 앨범이 나왔다. 1페이지를 열자 중학교부터의 나의 성장 모습이 사진에 담겨져 있다. 사진은 사적인 게 거의 전부였지만 우리 아빠의 인솔로 A들과 시민수영장에 놀러갔던 때의 사진이랑 바비큐를 해먹는 사진도 있다. 그립네. 같은 혼잣말을 흘리며 넘기다 보니 한 장의 사진에 눈길이 멈춘다. 이것은 언제적 사진인가? 배경 모습으로 밤에 촬영된 것이었는데 장소가 기억나지를 않았다. 왼쪽에서부터 A, C, D, B 그리고 나의 순으로 사진에 찍혀 있었고 그 얼굴들은 무표정이었다. 어딘가 건물 안 같은데 너무 어두워서 장소를 특정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뭔가 뒤로는 흐릿한 사람 같은 것이 비치고 있다. 아무리 눈을 가늘게 뜨고 봐도 이쪽으로 몸을 향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사람인지에 대한 확증은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뿌옇게 보였다. 그 뿌연 사람 같은 놈이 딱 A의 등 뒤에 붙어있는 것이다. 순간 심령사진인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뭐랄까, 그땐 아무리 봐도 뿌옇게만 보였기 때문에 아직 무섭기는커녕 아무렇지도 않아서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 그리고 다음 사진으로 눈을 옮기니 고향 산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찍은 사진이 나와 너무나 그리운 나머지 조금 아까 봤던 사진은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몇 개월 후 리모델링 때문에 아파트에서 잠시 살던 때 비극은 일어났다. 이번에는 C가 죽었다. C도 교통사고였는데 현지에 살짝 불량기가 있는 선배가 자동차 면허를 땄다고 해서 몇 명이 드라이브를 하던 중 속도를 너무 올린 바람에 차가 미끄러졌고 그대로 집 담벼락에 충돌했다고 한다. 불운이었는지 그중 C 하나만 죽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경상으로 끝난다. 차가 벽을 충돌했을 때 벽을 뚫고 들어가기 전 그 앞에 서 있던 빨랫대를 같이 끌고 들어갔고 집 외벽에 충돌하면서
외벽에 짓눌렸던 빨랫대 앞쪽이 앞유리를 깨고 뒷좌석에 있는 C의 눈을 관통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들었다. C의 부고를 들었을 때는 그렇게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나 하고 나는 새파랗게 질렸다. 추도식 중에는 물론 C의 죽음을 한탄했지만 그 이상으로 그런 가련한 죽음만은 절대로 싫다고 나는 떨고 있었다. 물론 C의 부고는 친구들에게도 전해져 오랜만에 라인으로 단체 대화를 하게 되었다. A에 이어 C마저. 화제는 바로 둘의 부고여서인지 거의 흐느끼는 듯한 소리와 침묵으로 일관될 뿐이었는데 마지막으로 A와 C의 성묘를 같이 가기로 하고 통화를 마쳤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리모델링을 마친 우리 집에 돌아온 나는 내 짐 정리에 애쓰고 있었다. 가구는 업자가 배치해줬는데 그 엄청난 박스들은 나 스스로 지정된 위치에다 갖다 놓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 고등학교 때보다 이전 것들은 박스채로 옷장 안쪽이라도 밀어넣으면 되지만 고등학교 이후의 것들은 지금도 사용하는 게 많아 귀찮지만 하나씩 열어서 꺼내간다. 그러자 작업 중 리모델링 전에 찾았던 앨범이 또 나왔다. 이번에는 C가 죽은 탓인지 내 손은 자연스럽게 앨범을 넘기고 있었다. 그곳에는 A와 C의 어릴 적 모습이 있다. 중학교 때에는 거의 매일같이 놀았었다고 생각하니 다시 그 기분 나빴던 사진에서 시선이 멈춘다. 무표정한 5명이 나란히 찍힌 그 한 장의 사진. 웬일인지 이것만은 어디서 찍었는지 전혀 기억이 없다. 밤에 찍힌 것이라면 아마도 여름 축제 때이거나 야외에서 숙박할 때이겠지만 어째서 이렇게 기억이 없는지 스스로도 신기했다. 사진을 앨범에서 빼낸 나는 이 사진에 대해 B와 D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바로 라인을 통해 이 사진 언젠지 기억나냐? 라고 치고 나서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첨부했다. 수십 분 후 먼저 답장을 보낸 건 B였는데 전혀 기억이 없어. 근데 얼굴이 죄다 무섭잖아. 라고 써있었다. B도 기억나지 않는 건가? 살짝 기대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B에게는 앨범에서 나왔다고 하며 답장한다. 그리고 다시 몇십 분 후 이번에는 D에게서 왔는데 역시나 D도 사진 속 배경은 기억나진 않지만 A가 있으니까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아닐까? 라는 추리를 한다. 그렇다면 비교적 최신 사진이 되는데 우리 셋에게는 이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 전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한 우리 뒤에 찍힌 사람 그림자 같은 걸 알아보겠냐고 묻자 B도 D도 몰라 하는 퉁명스러운 답장만을 보내왔다. 분명히 사람 그림자는 모자이크풍으로 잘 보지 않으면 알아볼 수 없어서 그 탓에 모르는 거라 생각한 나는 화면 편집으로 정성스럽게 그 그림자에 동그라미를 치고 가르쳐주기로 했다. 그러나 그래도 둘은 전혀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아 라며 아예 납득해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상하니까 그만해라 좀 이라며 끝내는 욕을 먹고 말았다. 사진에 찍혀있는 A도 C도 이제 이 세상엔 없다. 다시 생각해보니 나의 이 행동은 우리 5의 추억의 사진을 끄집어내 봐봐 이거 귀신이 찍혀있어 라는 장난을 친 셈이 된 것이다. 나는 미안 기분 탓이었나봐 하며 솔직하게 사과하는 글을 보내서 어떻게든 둘을 자극하지 않고 끝낼 수 있었다. 그리고 사진을 앨범에 다시 돌려놓으려 할 때 사진에서 약간의 위화감을 느꼈다. 그러고 보니 전에 봤을 때보다 사람 그림자의 위치가
약간 오른쪽으로 비껴 있는 것이다. A, C, D, B, 그리고 나. 그렇게 나란히 서 있고 그 배경에 사람 그림자 같은 것이 있었는데 처음 봤던 때에는 A 뒤에 있었던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 C 쪽으로 옮겨가 있었다. 순간적으로 이거 죽은 사람 위에 서 있는 건가? 같은 생각을 했지만 B도 D도 아무것도 찍혀있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상해진 건가 하며 머리를 극적였다. 죽은 A와 C 탓인지 스트레스로 인해 그렇게 보였나 싶어 나라는 놈은 의외로 약한 놈이구나 하며 소극적으로 변하게 된다. 사진을 앨범에 다시 돌려놓고 박스에다 앨범을 넣은 후 옷장 깊숙하게 넣었다. 그리운 물건이었지만 그만큼 슬픈 물건이라 마음의 여유가 생길 때까지는 봉인하기로 한다. 그리고 내가 고2가 되고 여름이 왔을 즈음 D의 부고가 날아왔다. D는 고향에 가서 물놀이를 할 때 친척 아이가 물에 빠진 것을 구하려고 하다 익사한 것 같다. 아이는 운 좋게도 바위 같은 것에 걸려서 떠내려가다 말았고 달려온 고등학생들이 구출했다고 들었다. 그리고 기묘하게도 D의 장례식에 참여했을 때 그 고등학생들에게 D의 마지막을 물어봤더니 D가 갑자기 뭔가에 끌려가는 것처럼 강속으로 가라앉았어 라고 말해주었다. D가 맥주병은 아니라는 건 나도 알고 있다. 오히려 수영을 잘하는 편이었는데 그런 D가 익사를 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게다가 D의 친척이나 그 고등학생들이 D가 다리에 쥐라도 난 것 아니냐는 말들을 해서 나도 그게 원인으로 D가 익사했던 건가 하며 반신반의하긴 했지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한다. 장례식에는 B도 왔어서 돌아올 때 D가 익사한 게 다리에 쥐가 나서래 라고 알려주니 B는 D가? 얼마나 심하게 뒀던 거야? 라며 슬픈 듯 투덜댄다. 그날 밤 나는 문득 사진의 일이 떠올라 오랜만에 앨범을 열었다. 웬일인지 D의 부고를 들었을 때부터 계속해서 사진의 일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사진을 봤더니 역시나 사람 그림자의 위치가 옮겨져 있었다. C의 뒤 근처에 있었을 그림자가 뒤쪽으로 와 있는 것이다. 결국 기분이 너무 안 좋아져서 아버지나 엄마에게 보여줬는데 역시나 그림자는 나만 보이고 있는 건지 아무것도 찍혀있지 않잖아 라며 의아한 얼굴로 나를 바라본다. 그런 부모님에게 미안, 기분 탓인가 봐 하고 얼버무리고 나는 방으로 돌아와 곧바로 휴대폰으로 근처의 절을 검색했다. 역시나 사진에 찍힌 5명 중 3이 죽었다면 이 사진이 좋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절이나 신사에라도 가능하면 액막이랄까. 여하튼 사진을 어떻게든 해달라고 그 계통의 사람들에게 부탁하기로 한다. 일단은 근처에서 절을 찾았기 때문에 전화를 해봤는데 다음날 이야기라도 들어보겠다는 약속을 잡았다. 이것으로 고민에서 해방된다면 나는 어깨가 가벼워질 것이다. 그러나 다음날 절에서 주지에게 사정을 설명하니 반응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 사진에 악령이 붙어있다든가 주지가 감당하지 못한다든가 그런 나쁜 쪽의 의미가 아니라 단순하게 말하자면 사진에서 사악한 기운이나 이렇다 할 나쁜 것들, 즉 심령적인 기운은 일체 나지 않는다고 면전에서 단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 사진에다 액막이를 한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떨떠름한 얼굴이 된 것이다. 그 표정으로 봐선 이 자식 저를 우습게 보는 거야? 하는 속마음이 보였지만 내가 필사적으로
친구 셋이 사고로 죽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호소하자 겨우 내가 장난을 치는 게 아니란 것을 믿어주었다. 그런데도 액막이 하는 의미는 없을 거라고 들었는데 계속해서 머리를 조아렸더니 마지못해 받아준다. 절에서 사진에다 액막이? 공양? 어느 쪽이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재령을 받고 나서 반년 정도 지났다. 고3으로 올라가던 설 근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에는 B가 죽었다. B의 사인은 추락사였다. 그것도 나와 통화한 직후였던 것으로. 다음 날에는 경찰에서 내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다. B는 죽기 전에 나와 이런 통화를 했다. 너 좀 진짜 그 사진 씨발 그만 좀 해. 장난치지 말라고. 대화의 끝에서 그런 B의 화가 난 목소리에 나는 에? 에? 하고 의미를 알 수도 없이 휴대폰에 그냥 귀를 대고 당황하고 있었다. 그 사진 네가 한 거지. 재수없는 짓거리 좀 하지 마. 화를 내는 B를 달래가며 사정을 물었더니 어쩐 일인지 전에 내가 라인 단톡에다 첨부한 사진이 원인이란 걸 알았다. B의 말로는 그 사진이 편집된 거라고 했지만 나는 그런 기억이 없다. 일단 통화 상태로 라인을 열어 사진을 확인했더니 그 사람 그림자 같은 것이 B의 뒤에 서서 검지로 B를 가리키고 있었다. 마치 다음은 너라는 듯한 구도에 나는 긴장으로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낀다. 너지 이 새끼야. 너밖엔 없어. 나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사진을 가공해서 장난치고 논다고 계속해서 욕을 하며 너는 나쁜 새끼야. 라든가 네가 그런 놈인지 몰랐다. 라며 엄청난 비난을 퍼부었지만 나는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부정했다. 그러나 그런 말다툼의 끝은 갑자기 찾아왔다. 네가 왜? B와의 통화 마지막은 이런 느낌으로 끊겼다. 갑작스런 일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모르고 바로 다시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B가 전화를 받는 일은 없었다. 그리고 다음날 B의 부고로 연결된다. 머리부터 곤두박질 쳐서 머리와 목뼈가 부러져 거의 즉사였다고 들었다. 나는 B와의 마지막 대화를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경찰에게 이야기했지만 머릿속은 다른 일로 가득이었다. B가 숨지기 직전에 얘기했던 사진의 일과 전화가 끊어지기 직전에 당황한 모습이 계속해서 신경이 쓰였다. B가 마지막으로 뭔가 당황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은 경찰에게도 알렸지만 아마 창문 샤시에 앉아 통화했거나 그에 가까운 자세로 얘기하다 중심을 잃고 추락하기 직전에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냈을 거라는 꽤나 위로하는 듯한 투의 말을 들었다. 누구나 사고 직전에는 정신이 나가기 마련이다. B도 그랬을지도 모른다고 나는 죄의식에 시달린다. 분명 내가 사진을 첨부했던 탓에 B는 그런 모습으로 추락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B의 장례식 후 나는 마침내 사이가 좋았던 5인조가 전원 죽고 말았다는 고독감으로 절망 속에서 울음을 삼켰다. 이불을 덮어쓰고 내 방에서 밤부터 아침까지 틀어박혀 있었다. 이것도 모든 게 그 사진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 다시 한번 사진을 꺼냈다. 이런 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 거라고 보고 찢어버리려고도 했지만 나는 사진을 보고 경악하고 만다. 그 사람 그림자가 내 뒤에 서 있었다. 나도 모르게 하는 소리가 나오고
사진을 집어던진다. 완전한 나의 사망 플래그를 한 것이라고 생각해 온몸이 부들거리면서 떨렸고 체온도 급격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들었다. 가슴이 방망이질을 치며 과호흡같이 되었어도 1시간 정도 움츠러들고 있었더니 의외로 기운이 솟아나서 이번에야말로 사진을 어떻게든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닥치는 대로 절이나 신사를 들르기로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노력이 결실을 이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도 나는 살아있다. 단지 어느 절이나 신사에 가봐도 그 누구 하나 사진 속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고 사진에 영적 장애는 없다는 말만 들었으므로 공양해 줄 수 있는 곳에서 공양만은 부탁했다. 그런데도 이상했던 게 어느 주지 스님도 만약 사진에 사람 그림자가 보인다면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말해왔다. 위험한 것은 버리는 게 좋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딱히 믿을 만한 사람도 없는 나는 주지 스님의 말을 믿고 아직도 사진을 앨범 속에 간직하고 있다. 가끔 나를 좀 짜증나게 만드는 상사 같은 놈들에게 이 사진에 귀신이 찍혀 있다는데 아시겠어요? 라며 확실히 보여주고 확인시켜도 보지만 지금까지 사람 그림자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역시나 나만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포기한 것처럼 사진을 다시 보는 일은 없었고 언젠지 모르게 그런 사진이 있었다는 것도 까맣게 잊고 만다. 하지만 어느 날 결혼해서 아이도 생겨서 비좁지만 꽤나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어 짐을 싸고 있었을 때 그 앨범이 나왔다. 처음엔 앨범인가? 그립구나 하고 태평스럽게 말하다가 여는 순간 그 사진이 나와 숨이 막히는 줄 알았다. 곧이어 모든 게 다시 떠오른다. 플래시백 하는 것처럼 A들의 사건이 다시 살아나 구토할 것 같았지만 그것보다 사진 안의 나를 보고 절망한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 내 등 쪽에 서 있던 사람 그림자가 내 등 뒤에서 팔을 감아서 나를 껴안고 있었다. 그것을 보고 솔직히 나 죽는 건가? 하는 메마른 감상이 떠올랐다. 그 사진에 찍혔던 사람들은 모두 이 사람 그림자에게 저주받아 죽음을 당했다는 그런 각오 같은 것이 몸에 배어 있었다. 앞으로 행복한 가정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더한 허무함이 나를 엄습했다. 그런 탓인지 마누라랑 애는 어떡하나? 라든가 지금부터 생명보험에 가입한다면 괜찮을까? 라는 건설적인지 외면하는 건지 모를 감정에 지배당한다. 그런 일이 있었어도 나는 아직 살아있지만 언제 어디서 내가 죽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괜찮게 매달 유서를 썼다가 필요 없어지면 찢어버리고 있다. 언제 어디서 마지막을 맞을지를 알 수가 없으니 가족에게는 매일 최선을 다해 애정을 쏟아붓는다. 그래서인지 애처가든 가정을 잘 돌본다는 둥,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하고 온 힘을 다해 살고 있다는 놀림을 받을지언정 나에게 있어서는 죽을 생각으로 매일을 살고 있으니 놀림받아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5명 중 어째서 나만 살아남았는지, 어째서 나에게만 그 사람 그림자가 보이는지, 애당초 그 사진은 어디서 누가 찍었는지 어른이 된 지금도 아무것도 모른 채이다. 살아남았다고 해도 언제 사고사로 갈까 겁먹은 채로 살고 있지만 말이다.